네, 시장의 이제 주도 섹터에 대한 흐름들이 여전히 궁금한 그런 주초반인데요. 종목 흐름들 체크하고 관심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종목 발견자들 두 분 함께합니다.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신유진 부장님,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서울 WM 김진규 매니저 두 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려운 주간들을 좀 2주 정도 거쳐왔습니다. 이번 주 흐름 좀 괜찮은데요. 먼저 눈에 띄는 종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진 부장님 어떤 종목 눈에 띕니까? 네, 저는 특징주로 KB금융을 가져왔는데요. 업종 대표주에 가장 안전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기에 KB금융을 꼽은 것뿐이며 금융주 전체를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금융주는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장 큰 수혜 중 하나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는 굉장히 낮은 가운데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로 어느덧 신고가를 경신 중에 있는데요. KB금융도 호실적을 내놨고 연이어 다른 금융지주사들도 컨센을 비트하는 실적과 기업가치 재고, 주주 환원에 대한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주가는 계속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금융주는 투자자 입장에서 호재보다는 악재성이 많았었는데요. 은행권 모두가 이자 장사, 돈잔치, 상생금융, 서민금융 지원, 사회환원 등 정부 눈치 보기 때문에 항상 각종 이슈에서 튀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길 원했고요. 가계부채 문제, 자영업자 연체율 급증 및 이자 감면 이슈, 부동산 TF 문제 등 충당금 쌓는 데 주력해 왔었습니다. 영업 실적 자체만 놓고 보면 나쁜 건 아닌데 대규모 충당금 등 때문에 실적 추정이 어려웠고요. 1금융권은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이외의 기업들의 자산 불건정성이 부각될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아무도 금융주를 거들떠보지 않았었던 게 사실이었고요. 보통 금융주는 외국인 기관의 관심도가 높은데 포트폴리오당 담아야 하는 비중을 제외하고는 오버해서 담을 일은 거의 없었고요. 이에 PBR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0.3배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올 초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가 나오면서 금융주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왔는데 아직도 0.5배 수준이고 밸류 내력도만 봤을 때는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는 게 맞는데 아마 밸류업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 실행할까 반신반의했던 점이 가장 컸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대표 금융주 실적 발표와 함께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춘 내용들이 실제로 실행이 돼가면서 주가도 크게 상승했고 외국인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솔직히 일단 은행 등 금융권도 배당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늘리고 싶었어도 혹시 모를 부채 이슈 등 정부 눈치 보기 이런 충당금을 많이 쌓으면서 배당 여력이 줄었던 것 뿐인지라 이번 밸류업 정책이 나온 게 싫지 않았을 테거든요. 앞으로 이 기조가 유지되긴 할 거고 금리나 분기까지 더해서 금융주 전체 센티는 좋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라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고 가계부채나 자영업자 대출 이런 부정적인 센티 줄 수 있는 돌발 악재도 여전히 있어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산다면 업종 대표 KB금융이 가장 무난해 보이고 특별히 진입가, 손절가, 목표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실적이 나빠질 이유는 없는 가운데 밸류업 프로그램이 다 해가는 것 같을 때 팔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은 이제 신한지주하고 메리츠하고 또 강한데요. 금융주를 특징주 성격에서 기회와 함께 또 리스크 요인도 함께 보자. 대표적으로 KB금융과 함께 금융주를 말씀하셨고요. 예, 다음 김진규 매니저님 오늘 눈에 띄는 첫 번째 종목은요? 네,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네, 현대로템은 제가 한번 유망주로도 말씀을 드렸었고 목표가는 48,000원으로 제시드렸었는데 지금 목표가 달성해가지고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린 거고요. 제가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때 다른 방산주에 비해서 굉장히 좀 싼 시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ID 넥스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방산에 있어서 흐름 모멘텀을 가져갈 것이지만 현대로템은 더더욱 지금 모멘텀 흐름을 아직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지금 방산주 중에서도 핫하게 지금 최근에 모멘텀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일단은 실적이 좀 좋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2분기 실적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 1조 94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128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1분기에는 어느 정도 조금 주춤했었지만 K2 폴란드 수출 인도 물량 증가 등으로 인해서 디펜스 솔루션 부분의 매출 증가가 좀 컸던 부분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디펜스 솔루션 사업부의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도도 하고 있죠. 7월 25일 공시를
통해서 제전 도시철도 2호선 차량 운행 시스템 제작 구매 설비에 대한 공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부분이 떴습니다. 예. 그 외에도 5조 원 규모의 모로코 이제 고속철 사업에도 이제 1차 통과되면서 지금 철도 부분도 2025년 초까지 수주 계약이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고 방산 부분은 기존대로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봤을 때 현대 로템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가격에서도 현재 상승 흐름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사는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주고 이전에는 이제 LIG 넥스원이 뒤를 좀 쫓아갔는데 최근에는 이제 현대 로템이 굉장히 강합니다. 말씀하시고 나서 한 10% 정도 이미 올라왔고 여전히 시각이 괜찮습니다. 김진규 매니저 눈에 특징주가 또 한 종목 있습니다. 속도를 조금 내겠습니다. 부지런히 봐주십시오. 네, 제가 보는 거는 삼양식품입니다. 일단 식품주 같은 경우에도 방산주와 함께 모멘텀을 함께 이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삼양식품 역시 조금 어느 정도 주가 조정이 나왔지만, 현재의 모멘텀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로 이제 수출이 고성장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처럼 수출이 고성장할수록 어느 정도, 지금 주가 모멘텀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양식품도 역시나, 어느 정도 수출 모멘텀에 있어서 미국에 차지하는 비중을 전체적으로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유럽, 남미 등으로 세계적으로 뻗어가고 있다라는 부분과 지금 현재에 있어서 원가 부담이 완화된다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곡물 가격이 하락세가 더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곡물의 수요 요인이 이제 중국 돼지 사육 두수가 이제 정체되고 있고 다양한 이제 공급 라인의 이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 이유로 인해서 이제 라면을 생산할 때 있어서 조금씩 영업이익이나 그런 부분들이 증가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태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데 일단은 공급 라인이 받쳐줘야 됩니다. 지금 캐파를 지속적으로 공장 같은 경우에 확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 성장 모멘텀을 더욱 가속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의 삼양식품 지금 가격에서도 현재 주목해 보실만 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장 특징주와 약간 관심주 성격에서 이제 이런 걸 소위 이제 워치리스트에 올린다 그래요. 눈여겨보는 종목들 그런 것들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유망주 알아볼게요. 신유진 부장님 오늘 유망주 하나 발굴하셨는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네,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국내 기판 업체 중에서 AI의 친수혜주로는 리스페타시스가 유일한데요. AI 가속기 수요 급증으로 동사가 최근에 증설해 하반기부터 가동할 신공장인 사공장이 거의 바로 풀캐파로 돌 것 같고요. 여기에 기존 동사의 주력 제품이기도 했던 통신 네트워크양 MLB스주도 올라올 것으로 보여서 쇼티지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동사 주력 제품 모두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동사 MLB 기판은 데이터 센서양 매출의 절반 이상이고 이 중 AI 가속기 기중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AI 가속기라는 건 쉽게 생각해 CPU, GPU 등에 들어가는 기판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에 저희가 이미 알 법한 북미 N사가 동시 핵심 고객사고 글로벌 빅테크 업체 G사는 동사의 오랜 핵심 고객사로 동사 매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글로벌 빅테크 업체도 동사 고객사로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가장 핫하다고 볼 수 있는 AI 트렌드, 데이터 센터 투자 급증, 여기에 통신 네트워크 투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트렌드, 가장 경제 상황이 좋은 미국 비중이 최대인 점, 미중 분쟁의 반사수혜라는 중국 기판 대신 한국 기판 채택 증가, 이런 우호적인 여건이 다 갖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반이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이에 최근 완공된 사공장에 이어서 5공장 증설 가능성까지 높아 보이고요. 일단 실적이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작년엔 라인 조정, 인력 증가, 고단가의 원재료비 투입 등 선투자로 인해 실적이 저조했던 것이고 올해부터는 다시 시장 컨센서스를 빗대하면서 실적 상향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내년도 이후에 대한 전망도 계속 상향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근거는 일단 Q 증가는 올해 하반기부터 빠르게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 고단가 제품 믹스로 인한 수익성 개선 효과와 중국 자회사 ASP도 계속 커지고 있는 점 등 피효과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가 3월에 공개한 차세대 AI 가속기용 칩인 블랙웨일에도 하반기부터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여서 셀티도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통신 네트워크 쪽도 계속 고도화를 요구하고 있어서 마진이 큰 이쪽에서의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상황에 밸류에이션은 35배 정도로 싸진 않은데 최근 반도체 섹터 부진으로 컨센서스 상향 조정이 됨에도
주가 조정이 나아졌던 만큼 진입하는 데 부담이 좀 덜하다고 생각되고요. 디램 수익률이 HBM을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AI 트렌드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번 주 빅테크 실적 발표가 이어질 거고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특성상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목표가는 7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엔비디아의 피커 논리와 함께 미국 빅테크 업체들이 큰 조정이 나온다면 즉시 손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손절가를 정하진 않으셨는데 손절가가 없다는 건 아니고 조정 시에는 어쨌든 간에 뭐 매도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오늘 특징주 세 종목과 함께 신유진 부장님의 유망주는 이수 페타시스였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신유진 부장, 유진투자증권 김진규 선임 매니저 오늘 종목 함께 발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